제가 잘 가지고 놀던 인형 중에 곰돌이 푸 인형이 있는데 7살 때 그 푸가 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꿀이 만약에 우주에 있다면 푸가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서 그 스케치북에다가 아기곰 곰돌이, 그러니까 곰돌이 푸의 우주 대모험이라는 제목을 써서 처음으로 이제 SF 동화 같은 걸 썼죠. 그게 제 첫 작품이고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쓰는 재미를 좀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작가라는 걸 몰랐고 네.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로 노는 게 참 좋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걸 느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책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거는 그냥 동화책들 기억이 나고 지금 제목이 다 기억이 나는 건 그 길창덕 선생님이 그렸던 꺼벙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날 어머니가 선물해 주셔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위인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인명사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명사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별거 없는데 저 다음은 항상 제가 고민했을 때 나는 왜 나다워지려고 하는가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저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준에 다 미달이에요. 일단 키가 미달이고요. 그리고 학력도 사실은 엘리트라고 부르는 집단에서 봤을 때 미달이고요. 그리고 재산도 미달이고 어떤 스킬, 스펙 다 미달이고 그리고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은 저는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남자가 운동도 못해. 군대도 못 갔고 다 미달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 사회에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나라는 김무영이라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만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나다움을 찾았던 이유는, 그리고 저의 나다움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래서 김무영 다음이라는 건요, 진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저의 발버둥이죠. 지 맘대로 크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은우야, 아들만 둘인데요. 은우야,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질문 항상 제일 처음 해요. 지금 뭘 하고 싶어?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안다면 지금 좀 공부를 못하든 아니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생은 하겠죠. 사업가요. 돈을 아버지는 평생 유통을 하셨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통업자는 자기 자본이 없어요. 결국 중간 마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고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자기 자본을 가진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세요. 조금 더 빨리 글을 쓰게 해줄 걸이라고 하시죠. 이것도 돈이 된다는 걸 좀 아시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표정을 짓고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는 걸 처음 본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좋아서 죽을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현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는데 그럼 서로 좋아하게 해야죠. 마음껏 좋아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둘이 마음껏 좋아하기는커녕 야, 너 돈 얼마 있니? 오늘 네가 내. 뭐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기성세대에게 물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관계 맺음 중에 하나거든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돈이 없으면 연애를 못한다. 돈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맺음이 안 된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연애에 있어서, 연애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터진다라는 건 지금 사회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네요. 저는 항상 상상을 할 때 가장 처음이 어땠을까? 라고 묻는 데서 상상을 시작해요. 자, 가장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섹스했을 땐 어땠을까? 라고 상상하는 거죠. 혼전 순결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식보다 섹스가 먼저였을 거예요,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섹스하고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혼식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거죠. 결혼식이라는 건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제도로서의 필요도 있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 제도보다 먼저인 거는 나와 너의 관계인 거죠. 저는 만화를 많이 보라고 일단 추천하고 싶고요. 장르 불문하고 만화가 주는 상상력의 어떤 유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화를 많이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장 착각하는 건 아이들이 글을 빨리 읽으면 똑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상력의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거거든요. 자, 글자가 없는 동화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글자가 없는 동화책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재미없어. 이거 뭐야?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 이야기를 쓸 수 있거든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책을 보지 못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책 읽지 마세요. 어려운 책 읽지 마세요. 글자 없는 책 보시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책을 보세요. 네, 저는 홈스쿨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해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사실은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뭐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똑같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도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학교를 가고 싶다 혹은 가기 싫다고 말할 정도의 아이라면 저는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야근을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먼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야근을 하도록 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하게 했던 거예요. 인문학은 사실은 야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스펙을 쌓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야근을 하고 스펙을 쌓으면 인문학은 할 수 없어 라고 오해를 심어준 거죠.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야근하면서도 인문학 할 수 있습니다. 스펙 쌓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관점을 다르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100만 원 말고도 많이 있어요. 가령 이게 5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이건 5만 원짜리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제 아내가 사준 거예요. 자, 5만 원 주면 제가 팔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5만 원 말고
숨어 있는 또 다른 가치 어떻게 찾죠? 네,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찾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는 인문학 책을 쓸 생각이 원래 없었고요. 인문학 책을 한 번쯤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인문학 책을 내고 보니 사람들이 그냥 책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 읽는 법에 대한 책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 읽는 법에 대한 책은 없어요. 스마트폰 읽는 법에 대한 책도 없고요.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다 디지털로 우리가 읽을 건데 그러면 디지털 읽기에 대한 책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읽기에 대한 책을 쓰고 싶고요. 지금 소프트 유니브라고 하는 곳에서 인문학을 통한 창조적 읽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조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썰타임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를 쓴 김무영 작가입니다. 인문학 어렵기만 하다고요? 인문학 해서 뭐 하냐고요? 인문학을 통해서 나다운 삶을 사는 방법, 매일매일이 살맛 나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방법, 썰타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썰타임에서 그 비법을 공개해드릴게요.